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전 주한 미국 대사들이 한국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대사를 불러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현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년대 중반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대사는 이번 사안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간 균열을 노리는 북한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종의 논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But this sort of dispute, I would call it, is not healthy.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try to drive a wedg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and this just creates some new openings for the North Koreans. 또 대사를 부르는 행위는 특별한 일은 아니라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가 실수라고 보는 미국의 입장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주한 미 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 역시 미 대사가 한국 당국에 불려가는 것이 외교의 일환일 수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이 미한일 3국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nd that's unfortunate becaus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us that we maintain very strong good relations with those two countries who are very important allies to us. 2004년 주한 미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미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에 불려간 적은 있겠지만 자신은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 측에 반복되는 비판 중단을 요청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enerally speaking, public statements for ongoing issues of this kind do not tend to be helpful. 앞서 한국 외교부의 조세영 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조 차관은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미국의 실망감 표시는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과잉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우려한다면서도 외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과잉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we're not going to overreact. We want to take a measured response and make sure that we don't close the door to diplomacy. 또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정치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조정된 현 수준을 유지해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판단을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He feels that the training and exercise plan we currently have underway is sufficient to maintain our readiness on the peninsula with our ROC allies. I trust the commander's assessment on the ground.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연합훈련 규모는 조정했지만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여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의도에서부터 미사일 시스템 현대화, 또 협상에 앞선 지렛대 확보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적 관점에서 북한 미사일은 개선되고 있으며 안보 환경은 더욱 도전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군 정찰기가 29일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용기 추적 민간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미군의 RC-135B 정찰기가 이날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상공으로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RC-135B는 미 공군의 주력 전자정보 정찰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거나 발사하면 추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상공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달 말에도 미군 정찰기 RC-135S가 일본 가데나 기지에서 출발해 동해에서 북한 미사일 활동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한 민간 연구소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완성까지 시간이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단 건조되면 영내 다른 국가들의 안보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위성으로 촬영한 북한 심포조선소 모습입니다. 사진을 공개한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를 건조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들이 새로울 게 없다며 SSB 완성까지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기까지 고도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I would argue they wouldn't be able to launch and test this submarine and make it operational even in a year. It just can take. There's a lot that can go wrong in building these kind of submarines.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도 이것이 북한의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특히 잠수함을 수중에서 운항하기까지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수함 건조 자체보다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 탑재, 발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We know that they were at least talking about and drawing about the Pukasan 3, which is a longer range system. If that comes along, they got to test that. So, this program has been slowed down a lot.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몇 달간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장거리는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홈즈 미 해군대학 교수는 잠수함 건조는 북한이 핵무기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내면 실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영내 다른 나라들의 외교, 군사적 셈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에드 마키 상원 의원은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접근법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28일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대북 제재보다 더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북한이 더욱 진보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사례 중 하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김정은은 처벌을 피한 채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대북 협상과 관련해 미국 외교관들에게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완전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슈레더 전 독일 총리는 29일 서울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여러 정치적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도발을 멈추고 유엔 결의를 따라 협상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또 독일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약 30년 전의 동서독 통일이라며 모든 독일인들이 직접 한국의 통일을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한모 씨와 6살 아들의 장례 절차를 위한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들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찰이 부검 결과 이들의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만큼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탈북민 단체들은 사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장례를 범국민적 시민장으로 다음 달 7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한 한 씨는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탈북단체들은 당국이 사망 원인을 아사가 아닌 사인 불명으로 결론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